어렵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대신 공부하는 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만약 다음 주에 뭐 월요일날 학기부터 시작하시게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진도 나왔던 걸 한번 보고 따라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습은 따로 필요 없으시지만 복습 위주로 해 나가시는 게 공부 방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걸 한 2바퀴 정도 돌고 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예습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예습하게 된다고 하면 지난달에 수업해 나갔던 내용들 중에 뭐 밑줄 긋고 뭔가 표시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 보고 그 진도만큼 미리 한번 보고 들어오시는 거의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예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예습하게 된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과부하 걸리십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부터 예습하시는 거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복습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민법 4시간 공부하셨죠? 듣고 나서 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동영상 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다만 내가 책을 보게 되었을 때 어제 공부하셨던 것 또는 공법이나 개론 해 나갔던 것을 바로 이해하신다고 하면 동영상 들을 필요 없으신데, 만약 특정 부분에 대해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영상 보시고 이해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그 부분만 봤는데 불구하고 좀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1시간 전체를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급한 약속이 있어져서 민법, 개론, 공법 시간에 만약 빠지시거나 또는 나머지 과목에 빠지시게 된다고 하면 이 수업은 연속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빠지셨다고 하면 그 해당 진도를 꼭 동영상으로 보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효과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45분에서 50분이 동영상 한 타임이거든요. 그 시간을 배정하셔서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시간 정해놓고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끔 동영상 한 타임을 3시간에서 6시간에 걸쳐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끔 카톡 오면 카톡에 답변해 주셔야 되고, 공부하다 보면 꼭 주변 지인들이 좀 놀자 하는 이야기가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한 6시간 걸리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동영상으로 공부한 효과가 없으십니다. 만약 학원에 오지 않고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합격하게 되면 제가 알기에는 전체 합격자의 한 1%에서 1.5%가 동영상으로만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합격률이 좀 많이 낮은 형태인데 진짜 독하신 분이죠. 동영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시면 진짜 독하신 분들만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함께 호흡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좀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싶고, 만약 특별한 약속 때문에 내가 수업을 못 들으신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시간 여유 되실 때 그 동영상 한 타임 보시고 수업 따라오시는 게 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죠. 이번 시간에는 5페이지에 함께 보시는데, 5페이지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묶어만 주십시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묶어만 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실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얘도 묶어만 놓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시게 되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줄쳐 놓습니다. 우리 교재는 아직 수정이 덜 돼 있는데 6번, 7번 있거든요.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편집탕대이기 때문에 6과 7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6과 7을 묶어 놓습니다.
30회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환경기초시설과 보건위생시설이 개정되어 30회 때 나오게 될 겁니다. 기반설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만약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1번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7번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7번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1번, 2번, 3번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셨다가 4번 넘어가서부터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등한시하거든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은 꼭 7번은 절대 공부 안 했을 거라 생각해서 시험에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안들을 최근 5년 사이에 그렇게 자주 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3번에 걸쳐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에 냈고, 최근 5년 사이에 한 번은 보건위생시설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는데 30회 때 얘가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6번, 7번이 시험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광역시설, 공공시설은 일단 건너가셨다가 한 장 넘기시면 7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나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를 29회 때 올해 기출문제로 다뤘습니다. 내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그러셔야 됩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십니다. 다만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30회 때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개발, 정비, 보전,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로 세분하게 됩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2번 도시개발사업. 우리 남양주는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고, 아마 올해나 내년쯤이면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다음 신도시 개발 사업이 양정지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그 양정지구나 다산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때 중개, 알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는데, 평내동에 진주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이라 하고, 저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의 한 종류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해서 뭘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사업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걸어주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출제위원급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차시였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은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기반시설은 우리 바둑 두는 곳을 기원이라 표현합니다. 바둑판을 기반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 생활할 때 필요한 생활의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일체시설이 있다면 모두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걔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기반시설 없이 생활하는 분들을 TV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란 프로에 전기, 수도 없이 혼자 밥해 먹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기반시설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가끔 가장이 은퇴를 하시게 된다면, 퇴직하시게 된다고 하면 지방 생활을 꿈꾸셔서 낙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 내려가시면 딱 보름 정도 되면 한 분은 올라오시더라고요. 한 분은 가자고 했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버티시는데 한 분은 바로 올라오십니다. 기반시설 불편한 곳에 살게 된다고 하면 진짜 살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뭐란다?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는데 저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개발 행위 허가 받음으로써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도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필수시설인 기반시설은 사업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운전면허 학원이라면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십니다. 운전면허 학원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받지 못한다면 차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남양주에 없으면 구리시 가지, 구리시도 없다면요. 그러면 다 걸어 다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면, 의료시설이라면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나 운전면허 학원이 어느 정도 인구가 갖춰진 곳이라고 하면 사업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병원 부지를 개인이 매입해서 그 병원 만들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관할 구역을 관장하는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아 병원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없는 지역이랄지라도 의료시설 꼭 필요하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시립병원, 국립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설치 비용을 나라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무엇이다? 기반시설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반시설이란 말과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표현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일
일대는 기반설이고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본질은 같지만 설치 방법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드는 때에는 그냥 기반설이고요. 시립병원, 국립병원이라 분류듯이 그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국가 예산, 나라 예산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제서야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란 말 보게 되면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뭐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 출처놓습니다. 7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찾으셨죠? 아마 책이 나오게 되면 책에서는 좀 뚜렷하게 활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좀 흐릿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군 계획서를 추천했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얘가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말을 툭 던져놓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말 나오게 되면 저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 도시군 계획설, 이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아닙니다. 지금 이해되셨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걸 3월 달에 모의고사 한번 보면 죄다 틀려주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업이란 단어 앞에 나오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하지 이거 대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앞으로 특정시문에 사업이란 말 쓰게 된다면 앞에 나오는 것이 그 사업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29회 때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를 시험에 물어봤다고 하면 다시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환경기초시설 기억나시죠? 저도 다 안 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 구분하는 것과 30회 때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줄쳐 놓으셨죠? 그리고 7페이지에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를 각각 서술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1번 국토이용계획 체계에 관한 괴관,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심심하실 때는 한번 보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2번 국가계획과 도시군 계획의 관계 찾으셨죠? 우선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 줄쳐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국가계획부터 우선한다. 가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 줄쳐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줄쳐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우리가 2교시와 3교시에 2교시 그리고 지금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계획을 함께 보신 적 있습니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볼 것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나는 국토종합계획 없이 중개업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는 아파트 한 채 앞에 중개사무소 차리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가끔 땅에 대해 관심 가지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종합계획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국토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라 하여 얘를 국가계획이라 하고, 저 국가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습니다. 저 국가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입니다. 다만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이 도시군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특광 2조, 그리고 경기도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이겠습니까? 남양주시, 양평군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이겠습니까? 남양주시, 양평군이. 그래서 도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라 하여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계획의 수립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계획은 당연히 상위 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은 하위 계획입니다. 다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저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입니다.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진창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마산, 창원, 진해. 지금 통합 창원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도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수도권이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권이란 말 들어보시면서 오늘 평택에 관한 서해안권의 중심도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에서 100조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서해안권이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런 곳에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했습니다. 이런 행정계획에는 각각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둘 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었습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과 다르다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 한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죠. 내용 잘못되었다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위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하위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지침이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누가 잘못했다?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취하는 각종 행위를 행정행위라 하고 그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행정처분의 경우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라면 위법 부당한 처분이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 세 가지 계획에 대해서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유효, 무효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합니다. 다만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이죠. 일단은 무효는 아니죠. 바로 잡을 때까지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약속하시길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 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지하철 8호선과 지하철 4호선 연장한 노선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했는데 그걸 다른 위치에 도로 만들게 된다면 지하철 연장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일단은 무효는 아니다. 일단은 유효하다. 이 세 가지는 구속력 있다 없다? 없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방향 잡아주는 세 개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시키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있습니다. 바로 잡을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용 다르다면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틀립니다.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일단은 유효. 일단은 유효.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내용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각각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 그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당연 우선시키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집행계획입니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도이거든요. 서로 내용 다르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틀립니다. 일단은 유효.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대법원 판례 공부하신 적 있죠? 그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걸 법으로 다 기술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일단은 유효하다. 왜? 얘는 구속력 없고 얘는 구속력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판례까지는 다루기 곤란하여 이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 놓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우리 시험에 판례가 출제될 수 있는데 특별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일단은 유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일단은 유효하다. 상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계획에는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수립의 지침이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내용 다를 때는 상위계획 내용을 우선하지만 방향 잡아주는 계획과 집행계획이 서로 다르다면 저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성격이 조금 차이 난다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법적 지위에 관한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국토의 용도 구분과 관련되어 표에는 도시지역, 지금 10페이지 잠깐 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해 볼 용도 지역의 구분으로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세 가지를 묶어 놓으시는데, 얘는 도시지역 아니죠.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셋을 묶어 놓으시고, 얘는 비도시지역이다. 그렇게만 지금은 봐주십시오. 그런데 방금 보셨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중에 토지의 가격이 높은 곳은 도시지역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의학 상식에 대해 달인이시죠. 가끔 내가 한의학의 사상 체질에 따르게 되면 나는 태양인인지 소음인인지 태음인인지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맞는 한약이나 또는 먹거리 뭐가 좋은지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죠? 모른다고 하시면 저도 할 수 없지만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도 완전 달인이십니다. 다만 그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해서 좀 모르지만 그 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 전 국토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는데, 관농자라 분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다. 땅값 낮다. 그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저 시험에 나오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넘기시면 16페이지에 2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이쪽을 함께 보십니다. 최근 4년 동안 광역도시계획을 우리 시험에 계속 출제했습니다. 보통 3세판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쯤이면 광역도시계획 대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올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나가십니다. 제 수업은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는지를 한번 하고 내용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항상 존재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없다면 광역도시계획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때에만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남양주시나 구리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죠. 남양주시나 구리시,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행정관할구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런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당연히 수립하는 것이 도시, 군 계획이 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남양주시 혼자 자급자족하여 발전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인접해 있는 서울이나 인접해 있는 구리시와 연계하여 남양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과 남양주에 걸쳐 지하철을 연결하고자 할 때 저 지하철 연결 시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저 지하철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흑자가 아니라 적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하철이나 또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 서울시에 생활이 필요한 다양한 기반시설로서 도로, 주차장 등이 갖춰져 있는데, 남양주시의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그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하철이나 도로 설치가 꼭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또는 구리시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한다? 꼭 만들어야 된다? 꼭 만들어야 되게 됩니다. 만약 구리와 남양주에 걸쳐 도로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구리시장이 동의하면, 합의해주면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만, 구리시장이 반대하게 되면 설치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도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죠. 그러면 이 둘의 상급 관청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 경기도지사에게 남양주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꼭 도로 설치가 필요하니 이곳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수립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지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이 합의하게 되면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뭐한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곳이 같은 경기도라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반면 서울과 남양주를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연장 노선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서울시장과 남양주는 경기도에 속해 있죠.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각부 장관, 우리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함께 보셨습니다.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렇게 많이 외치십니다. TV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보게 되면 아주 반가우실 텐데요. 민법 시간에 외치는 분 없으시죠? 예,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곳이 경기도라고 하는 행정관할 구역에 속해 있다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경기도지사가. 만약 서울과 경기도의 남양주에 걸쳐 지하철 연결하고자 한다면 그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현재 행정청은 상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었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입니다.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입니다.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 나가실 것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도. 저 국도의 반대말이 지방도이거든요. 지방도 반대말이 국도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국도. 29회 시험에 출제되었고 28회 시험 때도 출제되었던 것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누구인지 그걸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틀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계획권은 도시,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인접한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 필요하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KTX 있지 않습니까? 그 KTX를 여러 시군에 걸쳐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나가는 곳이 여러 시도이죠. 그럴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다면 누가? 도지사가.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내는 것이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도지사와 함께 있는 시장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서울특별시를 책임지는 자, 서울시장이거든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필요 없죠. 자기 행정관할 구역에. 그리고 3년 전에는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앞에 광역이란 말이 2번 반복되면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구리에 걸쳐 새로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구?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서울과 남양주에 걸쳐 지하철 연장을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국토만. 되시겠습니까? 가끔 행정청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부터 적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졸리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깐 참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분 있다 끝나거든요. 1분 있다 또 쉬었다 하실 겁니다. 1분만 버티십시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지정권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국토만. 다만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옵니다. 정답 지문이 아닌 나머지 지문에는 나오겠지만 정답 지문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이곳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가 1분만 시간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법상 각종 계획 수립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 때 하여야 한다라는 법률 조문이 있다면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반면에 저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는 우리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오늘 방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장소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면 얘도 스쿨존의 장소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저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만약 시험에 올해도 틀린 줄 나왔는데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 그 주문 2군데 틀린 겁니다. 하여야 한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제하신 분은 아주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내년에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 이런 장소에 가는 개념에 있어서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가 지정되게 되면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이고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 지정은 임의 사항입니다. 이걸 먼저 전제해 놓으시고 이게 전제가 되시게 된다면 그 이후 예외에 관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예외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1분 다 채웠는데 쉬었다 하십니다. 얘는 그냥 놔둬 놓으시면 됩니다. 예.